네, 그 이제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그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로보틱스랑 수학에 대한 어떤 디스커션을 최성준 교수님 모시고 좀 진행을 해보고자 하고요. 그 일단 성격에 대해서 제가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그 최성준 교수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로보틱스랑 수학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그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연구자들을 위한 어떤 디스커션과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것들에 만약에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선에서의 공부는 진행이 되도록 할 거지만 어떤 뭐 렉처로 무슨 뭐 한 학기 렉처 하듯이 그런 거를 상정하거나 기대하는 선은 전혀 사실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연구 주제들에 대해서 좀 어떤 디스커션들을 나누고 로보틱스랑 이제 수학의 어떤 교집합에서 그 인터섹션에서 대화들을 나누고 그리고 어떤 그 이제 어떤 역량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그 관심이 이제 있으신 분들과 이제 툴들에 대해서 어떤 익혀나가고자 하는 적극성 있으신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뭐 그 연구들의 어떤 구체적인 프로젝트들도 연결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핏이 좀 잘 맞으면 좀 어떤 긴 세월을 걸쳐서 어떤 수질 채널에서 로보틱스에 대해서 어떤 이제 수학과 접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고 싶어서 제가 그 최성 교수님께 어렵게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나 흔쾌히 그 어떤 디스커션에 대해서 이제 승낙을 해주셔서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좀 두고두고 갚아나갈 게 있으면 좀 갚아나갈 생각입니다. 혹시 좀 캐주얼한 디스커션을 좀 제가 기대하긴 했는데 해실 얘기들 있으시면 좀 들으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저도 엄청 뭐, 자료를 준비한 건 아니어서, 아직,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건 없지만, 어, 교수님한테 통화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도, 뭐, 수시를 너무 저 도움 많이 받고 있고, 그 로보틱스가 결국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언어로 기술할 때 수학이 당연히 쓸 수밖에 없어서 이런 자리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디스커션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흔쾌히 당연히 좋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하지만 또 동시에 제가 하는 연구가 어떤 로보틱스 전반적인 흐름을 반영하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다른 분들이 생각하고자 하는 다른 문제들을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디스코드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플로우 매칭 관련된 거는 제가 모션 쪽 연구를, 휴먼 모션, 로봇 모션 연구를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던 거지. 그게 로보틱스 입장에서의 어떤 주류 문제인 건 또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시간들이 좀 오픈엔드 퀘스천들을 다루고 또 다른 분들이 어떤 로보틱스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들도 좀 디스커션이 되는 자리면 좋겠다, 입니다. 좋습니다. 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플로우 매칭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되고 좀 나이브하게 로보틱스 세계관에 대해서 좀 어떤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세계관. 네. 뭐, 그러면 그냥 캐주얼한 자리니까. 저는 원래, 그, 어쨌든 결국 사람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건 한정된 그 시간 속에서 자기가 바라왔던 연구 토픽들만이, 어, 결국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박사과정 때 아마 그 교수님을 뵙고 몇 번 얘기도 했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막연히 수학에 대한 어떤 공경 혹은 그 알고 싶음이 있어서 이제, 박사과정 중에 저희 학교 그 커뮤니티에 수학 선생님을 찾는 글을 올렸었고, 우연찮게 그 수학 선생님으로 흔쾌히 받아주셨던 당시 대학원생 분들이, 기하를 전공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노경민 박사님 같은 분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커피나 밥을 사드리면서 미분기하를 배웠던 게 제 어떤 수학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 수학과 가서 미분기하 수업도 듣고 뭐 저희 전자과에 있는 어떤 수학 관련된 수업도 듣고 했던 게 사실 제 수업의 시작이었던 것 같고 어떻게 소위 말하는 어떤 앱스트랙트한 알지브라, 앱스트랙트한 지오메트리를 배우게 됐던 것 같고요. 제가 박사 때 열심히 연구를 했던 토픽들은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토픽이었고, 그걸 이용한 모방학습이 제 박사학위 주제 연구였었고요. 그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커널을 만들고 그 커널의 positive definities를 증명을 해내고 걔를 어떤 최적화 문제로 풀어냈던 게 제 박사학위 논문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라는 방법론이 가지는 스케일러빌리티, 그 데이터가 많아지면 처리하기 힘든 거를 또 처리하기 위해서 어, 뉴럴넷으로 걔를 확장시키고, 베이전 딥러닝이라는 걸 확장시키고,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무슨 멀세 테오렘이니 바크너 테오렘이니 아니면 그런 펑션 애널리시스에 나오는 되게 기초적인 것들을 다루게 됐던 게 시작이었었고 그래서 그게 제가 박사학위 동안에 제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었던 수학과 로보틱스의 접점이었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로보틱스와는 크게 상관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ML 머신러닝 사이드에서 바라보고자 했던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이라는 그 베이지안 방법론을 로보틱스에 접목시켰던 게 제 시작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닥을 가서 디즈니란 곳에 포닥을 가서 하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더 하드웨어 사이드를 하게 됐었어요. 휴머노이드를 제가 쓸 일이 생겼고 휴머노이드를 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구학과 역학을 알아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수학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재미있게 공부를 했던 게 어, 예를 들면 이제 3차원 회전 행렬들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지는 리지드 키네매틱스, 리지드 바디 키네매틱스 다이나믹스를 공부하고 제가 매트랩으로 시뮬레이터를 만들면서 이제 코딩을 다 했죠. 그 과정에서 막연히 알고 있던 로테이셔널 매트릭스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고 그러면서 쿼터니언이 됐던 로테이셔널 매트릭스 됐던 그러면서 당연히 SO3, 스페이셜 오토그램 그룹, 스페이셜 그리드 그룹 그리고 당연히 리알지브라, 리그룹 그게 이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코딩을 해서 구현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더 어, 수학이라는 게 중요하다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키류 티어리가 됐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조금씩 차곡차곡 쌓아 나갔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수가 되고 나서 또 코어를 할 일들이 많이 생겨서 스큐리 티어리 같은 거를 좀 더 볼 일이 생겼고 그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제 어, 로보틱스를 하는 커리어에 하면서 수학의 펀더멘털들을 알아나갔던 게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짧게 얘기한 제 10년 조금 넘는 로보틱스 커리어에서의 시간들이었고 바꿔 말하면 그 애를 벗어나면 잘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수학들의 좀 이제 혼종들 같은데 일단은 리군 리 대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세팅에서의 어떤 중요성들이 사실 굉장히 너무 깊은 수학이라 사실 그 토픽 하나만으로도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확률 분포들을 이제 다룬 어떤 머신러닝 사이드의 어떤 커널 메소드랑 접목되어 있는 면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그 이제 특정 이제 도메인에서 접목해 보시면서 또 보시는 어떤 관점들이 있고 요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학적으로만 일단 명확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중요하다고 적어도 느끼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리그룹 리알제브라 이거랑 어떤 기본적인 어떤 probability theory 그리고 어떤 그 머신러닝이랑 접목되는 어떤 통계적인 어떤 그 방법론들 커널 메소드들 포함해서 일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이제 관심 있으시고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인지하시는 그런 것들인 것 같고 예, 어떤 그 안에서도 그냥 얘기가 진행이 돼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아직 너무 넓어가지고요. 그거 하나만 놓고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좀 관심이 생겼던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어, 휴머노이드라는 리지드한 바디를 가지는 개체를, 표현해보는 연구를 좀 진행하고 싶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연구실에서 열심히 하는 연구들이 많은 경우에 휴머노이드의 모션을 만드는 걸 하는데,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까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리지드 바디 체인 혹은 트리로 표현을 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 상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펠비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스파인, 뭐 넥, 뭐 클래비클, 숄더, 엘보, 리스트로 가는 구조고, 각각의 링키지와 조인트가 어, 어떤 3천 공간 속에서의 offset, 그리고 3천 공간 속에서 rotation. 그러니까 SE3 하나와 그 SE3 하나에서의 어떤 엑시스, 레귤러 조인트 엑시스로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럼 걔를 결국 연결한 트리가 하나의 휴머노이드를 만들게 돼요.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제일 간단히 말하면 SE3의 프로덕트 스페이스로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만들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공간 차원에서 얘가 결국 이 체인의 오프셋으로 표현하니까, 바꿔 말하면 앞단에 있는 게 많이 바뀌면 이제 뒷단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루트 단을 다 바꿔버리면 이 루트의 영향이 그거에 연결되어 있는 서브트리에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그 변화량만 가지고, the relative한 offset만 가지고 kinematics를 표현하는 게 되게 안 좋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 게, 기과학에서 로보틱스에서는 키네매틱스로 방금 얘기했던 이 relative한 offset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스크류 티어리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스크류 티어리를 이용해서 키네매틱스를 표현하게 되면 글로벌 코디네이트 기준에서의 이 각각의 숄더 엘보 리스트를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관심 있게 본 건, 그러면 가장 휴머노이드 스트럭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리프레젠테이션은 뭘까? 를 보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은 이제 MIT에서 포닥하고 있는 이용훈 박사님이란 분이랑 디스커션을 이쪽을 좀 하면서 배웠는데, 그리고 이제 엑시스도 재밌는 거죠. 스큐리 티어리라는 걸 조금 나중에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좀 좋겠는데, 스큐리가 결국은 3차원 공간 속에서 엑시스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회전축도 이 결국 방향성이 있게 되거든요. 좀 유닛 벡터로 표현하게 되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로봇이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회전축이 이렇게 붙어 있던 상관이 없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진짜 내가 가장 컴팩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은 이제 얘와 얘가 똑같이 만들어지는, 즉 3차원 공간 속에서의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3차원 공간 속에서의 라인이라는 게 이제 그라스만 매니폴드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3차원 공간 속에서 있는 1차원 프로젝션 매트릭스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방향성도 없고 그냥 이미 아비트리한 라인을 표현하게 되니까. 그럼 이제 그라스만 매니폴드의 어떤 프로덕트 스페이스로서의 어떤 가장 컴팩트한 리프레젠테이션 찾자. 요게 이제 하나가, 그 얘기 디스커션 한창 하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고등과학원에 있다가 그 MIT로 가시면서 디스커션이 좀 끊겼는데, 그런 것도 되게 관심 많고. 두 번째로 제가 사실 그 박사과정 때 계속 고민했던, 한 3년이 넘게 노경민 박사님과 디스커션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컵 같은 거를 건네주는 요 데이터가 있을 때, 얘를 우리가 표현하는 게 이 3차원 공간 속에서의 어떤 포인트, 결국 스페이셜 유클리디언 그룹이잖아. X, Y, Z, O, P, Q, R로 표현되는. 그럼 이 데이터들이 모여 있을 때, 이 데이터들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거냐. 왜냐하면 이 데이터들의 공간을 우리가 굉장히 루즈하게 매니폴드라고 표현하면, 이 매니폴드 위에서 내가 뭔가를 찾으면, 예를 들면 뭐 컵 같은 경우는 항상 업라이트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만족하는 공간 속에서 최적화 혹은 확률 분포를 모델링하면 너무 좋겠다. 즉 데이터로부터 매니폴드를 만드는 거를 되게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 네. 그래서 막 그때 막 얘기 나왔던 키워드 중에 뭐 partition of unity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애니폴드를 붙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다가, 이거는 프랙티컬하지 않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뭐 그게 되게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있어요. 결국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들을 샘플링 할 수 있는 분포를 만들자.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제가 그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던 리마니안 공간 속에서의 어떤 플로우 매칭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SE3가 있을 때,
SSD에 포인트가 있으면 그 포인트를 어떻게든 잘 모델링하고 그 포인트 위에서의 확률 분포를 모델링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뭔가 또 다른 걸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스트럭처가 있는 데이터의 어떤 언더라잉 스페이스를 어떻게 잘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고 싶은 걸 만들어 놓은 공간 위에서 내가 어떤 확률 분포를 모델링을 하면 조금 더 이 전체 공간에서 모델링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적은 숫자의 데이터로도 어, 효과적인 뭐 샘플러블한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하고 싶었어서 나중에 이런 것도 좀 제가 구체화시켜서 디스커션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보는 어떤 굉장히 나이브한 어떤 시야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드리자면 이러해요. 어, 일단 아주 나이브하게 얘기를 하면 소위 이제 데이터 드리븐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만든다는 건 일단은 베이지 법칙이겠죠. 기본적인 가장 이제 원형은 그게 있겠고 이제 그랬을 때 그 어떤 물론 수학적인 뭐 정의 뭐 컨디션 익스펙테이션의 정의가 뭐고 어떤 확률론적인 프레임워크가 뭐고 뭐 이런 것들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차포 다 떼고 결과적으로 어떤 계산 가능한 프레임워크에서 들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구체적인 SD예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구체적인 SD라는 것은 결국에는 두 가지 데이터가 있는 건데 어떤 이제 드리프트 텀이 있고요. 드리프트 텀이 있고 그리고 그 노이즈로부터 오는 거 및 그거의 어떤 웨이트.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드리프트 앞에 이제 붙어 있는 벡터 필드랑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그 노이즈 앞에 붙어 있는 매트릭스 이게 실제로 가용 가능한 정보이고 그리고 제가 이거 조금 코멘트를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이게 응용 사이드에서 실제로 들고 있는 게 이거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로 어떤 기하학적인 정보들을 정말로 추출하는 것들은 언어적인 어떤 그 면들을 제거하면 진짜 기하적 데이터의 정체는 요 지금 그 SD부터 앞에 붙어 있는 DT 앞에 붙어 있는 그 벡터 필드랑 DBT 혹은 DWT 앞에 붙어 있는 그놈만이 실체예요. 그놈만이 실체여서 이제 차포 다 떼고 봤을 때 알고리즘 레벨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거나 혹은 업데이트를 하거나 저는 기본적으로 그 관점에서 이 어떤 이제 구체적인 실체들을 대하는데 그러면 이제 가령 여기서 이제 분기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이제 플로우 매칭이라는 걸 저는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보냐면 그냥 한마디로 DWT 이거 계산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버린 거예요. DWT 그냥 버리고 그럼 만약에 DWT가 있다고 하면 이걸 소위 말해서 뭐 포커 플랭크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한다 아니면 뭐 디퓨전을 따라서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고 또 그것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경우들이 많겠습니다만 그냥 어떤 계산상 이거 그냥 OD로 가지고 가겠다 그냥 오히려 랜덤 버리자 이렇게 가는 게 요긴한 사항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오케이인 것이고요.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어떤 데이터들이 놓여져 있는 언더라잉 스페이스가 무엇이냐 가령 그 데이터들이 뭐 가장 단순한 어떤 2D 매니지먼트에서 보면 이거를 과연 R2에서 샘플링했다고 보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이게 스피어 위에서 했다고 보는 게 맞겠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그게 뭐 트리와 같은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가는 데서 샘플링하는 게 맞다는 거를 그냥 세팅을 주고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어져 있는 이산적인 데이터들 에 있는 걸로부터 어떻게 그 기하적인 구조가 타당하다라고 알고리즘 레벨에서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디에 레코드가 되어 있냐면 그 이제 포커 플랭크 이퀘이션 그러니까 이제 SD 포뮬레이션을 할 때 핵심이 실제로 적어보면 그게 논리니어 힐 이퀘이션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때 사실은 저희가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언어를 배우면 알게 되는 게 라플라시안이 사실 리마니안 메트릭에 의존되어지고 그랬을 때 리마니안 매트릭을 주면 이제 라플라시안 혹은 라플라스 벨트라미 오퍼레이터가 결정이 되는데 그 녀석이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치 커베이처라고 불리우는 커베이처를 결정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포커 플랭크 이퀘이션 레벨에서 혹은 SD 레벨에서 사실은 갖게 되는 게 차포 다 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라는 거는 한참 얘기를 해야 되고요. 리치 커베이처 로우 바운드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가령 스피어 같은 경우는 그게 양수고 이제 유클리안 스페이스에서는 당연히 제로고 커베이처가 다 0인 공간이니까 하이퍼블릭 스페이스는 그게 네거티브 로우 바운드를 갖는 거가 돼서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뭔가 이터레이션을 하는 알고리즘의 익스포넨셜 디케이를 결정하려면 사실 그게 스피어처럼 커베이처가 리치 커베이처 로우 바운드가 양수여야지 어떤 속도가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옵티멀 트랜스포트나 어떤 포커 플랭크 이퀘이션에 대한 어떤 해석으로부터 그리고 실제로 매니폴드 스트럭처를 스무스 스트럭처를 벗어나는 데서 써먹을 수 있는 것으로서 좀 어떤 많은 발전들이 실제로 있어서요. 차포를 다 떼고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 현재 이해는 지금 로보틱스라는 맥락을 지금 어떤 수학과 녹이는 맥락에서는 일단은 셋업 자체가 태생상
매니폴드라고 아까 이제 그 부르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경우 어떤 리그룹들의 형태들인 것 같고요. 어떤 혹은 리그룹들의 프로덕트 안에 있는 특정 서브 매니폴드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클래스로 한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리그룹이니까 이제 어떤 리알제브라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지오메트릭 알제브라를 할 수 있는 면이 이제 있는 거는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이제 확률 분포들을 만들고자 하면 실제로 들게 되는 실체들은 결국에는 리그룹 위에서 주어져 있는 SD가 있어서 그 SD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각 론들이 전개가 된다 정도로 보면 제 생각에는 다 일단 통합해서 보는 관점은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른 포인트 관련해서 있으시면 당연히 듣겠고 또 다음 얘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뭐 수학이 엄청 깊지 못해서 제가 알고 있는 맥락 위에서는 네, 뭐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리그룹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좋죠. 좋은데 제가 알고 있는 리그룹은 SO3와 SE3밖에 없어서 예를 들면 SO3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플로우 매칭이 됐던 아니면은 뭐 디퓨전이 됐던 결국은 처음 시작은 SE로 시작하지만 그 뭐 유너 프로세스 디펜던트 텀과 타임 디펜던트 텀을 두 개의 SD로 표현하게 되지만 결국은 이제 다 빼버리고 엄청 문제를 간단히 시키잖아요. 저는 왜 사실 거기 시작할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코딩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논문을 읽다 보면 뭔가 앞에 나온다. 얘는 사실 안 쓰는데 왜 말씀하신 뭐 GF텀 이런 거 안 쓰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플로우 매칭 쪽으로 좀 돌아와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어, SC3, 정확히 말하면 이제 SO3 위에서의 플로우 매칭을 저희가 구현을 해서 실험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떤 맥락에서 하고 있냐면 저희 연구실에서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의 모션을 만드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텍스트가 좋아지면 사람의 모션을 만들고 그럼 사람의 모션을 어떻게 파라메트라이즈를 하냐면 그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어떤 리지드 바이 스트럭처를 표현을 하는데 어떤 유니폼 어떤 그 캐노니컬한 사람의 어떤 스켈레톤을 접어놓고 나면 그러니까 링크 길이 그러니까 본 랭스가 어떤 주어진 사람으로 잡아놓고 나면 결국 사람의 모션 그러니까 사람의 포즈라는 거는 사람의 관절의 시퀀스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의 관절이 결국은 SO3니까 SO3를 프로덕트 스페이스로 모델링하게 되고 그 센스에서 우리가 리마니안 플로우 매칭을 구현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해보면 그러니까 제 가설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션이 한정적이니까 우리가 이 로테이셔널 매트릭스의 시퀀스를 기존에 사용하는 로테이셔널 매트릭스의 시퀀스, 로테이셔널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보다 플로우 매칭, 리마니안 플로우 매칭을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일 거다라는 게 저의 가설이었어요. 그럼 기존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면 예전에는 보통 이 로테이셔널 매트릭스를 쿼터니언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조인트가 30개라고 하면 사람의 포즈를 30개의 쿼터니언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모션이니까 뭐 시퀀스가 100개라고 치면 이제 30개의 쿼터니언의 100개가 하나의 모션을 정의하는 거죠. 그럼 이제 쿼터니언으로 모델링을 하고 유니쿼터니언이니까 이제 뭐 뭔가 뉴럴넷을 만들고 나면 쿼터니언이 깨지잖아요. 그럼 이제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많이 쓰던 거였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60 representation이라 그래서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3x3 매트릭스니까 앞에 두 개의 컬럼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로테이셔널 매트릭스를 원래는 4차원으로 쓰는 거에서 6차원을 늘린 거죠. 근데 그 논문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 논문에서 이제 보인 게 뭐냐면 우리가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어, 정의할 때 최소 6차원이 있어야 디스컨티뉴이티가 깨지지 않는 그러니까 컨티뉴이티를 보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논문 제목이 아마 뭐 Under Continuity of Rotational Matrix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 요지는 뭐였냐면 어, 6차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쿼터니언도 사실 부족하다. 쿼터니언도 이제 유닛 쿼터니언이다 보니까 이 어퍼에서 로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그 디스코니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6차원이 필요하다. 6차원 어떻게 만드냐? 이 60, 그러니까 그 3x3 매트릭스 앞에 두 개를 쓰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만들 땐 쉽고 뭔가 뉴럴넷이 생성하고 나면은 이제 6차원을 만드니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두 개의 벡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 두 개가 올사건을 해야 되는데 올사놈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램 슈밋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에서 뉴럴스 뱉고 나면 그램 슈밋을 해가지고 60에서 10 by 10 매트릭스로 복원하는 게 지금의 일종의 디팩터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그 소위 60 레프레젠테이션을 쓰고 요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는 그냥 파이토치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뭐 60로 그래서 뭐 로테이션 매트릭스 60, 60 로테이션 이게 다 그냥 이미 파이토치 내장돼 있을 정도로 많이 쓰는 거. 근데 저희 가설은 근데 우리가 사실 로테이셔널 매트릭스라는 건 근본적으로는 세 개의 숫자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일러 리프레젠테이션 이 결국 롤피치아인데 물론 롤피치아로 표현했을 때 뭐 짐벌락이 됐던 디스컨티니티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숫자 세 개니까 이렇게 하자. 그래서 물론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뭐 기록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SO3 위에서의 플로우 매칭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리마니안 플로우 매칭은 지오데식만 정의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SO3 하나가 있고 SO3 하나가 있을 때 얘를 연결할 수 있는 지오대식이 우리가 정의가 되면 이 지오대식을 따라서 정의되는 벡터 필드만 있으면 플로우 매칭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내가 직접 다루는 대상은 SO3지만 요 각각의 이제 점에서 내가 요 지오대식을 정의하고 이 지오대식이 여기서의 탄젠 스페이스 위에서의 플로우만 정의하면 되니까 뉴럴넷 입장에서 뭐만 만들면 되냐면 입력은 뭐 3바이 3, 뭐 9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고 SO3 자체고 그때의 벨로시티는 리알 지브라 위에서 탄젠 스페이스 위에서의 벨로시티만 정의하면 되는데 얘가 결국 숫자 3개란 말이에요. 저평면의 디멘전이. 그러니까 이제 원래 내가 이거를 어떤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위에서 플로우 매칭을 할 거면 RD에서 RD로 가는 플로우가 벨로시티 필드가 필요했는데 SO3라는 스트럭처를 주고 나면 라지 SO3, 스몰 SO3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지 SO3는 뭐 9차원이고 스몰 SO3는 3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뉴럴의 입장에서 내가 모델링하는 차원이 9에서 3으로 줄었으니까 혹은 6에서 3으로 줄었으니까 훨씬 더 학습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여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벨로시티 필드를 정의하는 것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SO3 위에서의 지오데식도 너무 잘 정의가 되어 있고 뭐 로그마 익스포넨셜에 너무 잘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뉴럴넷이 학습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인퍼런스 페이즈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인퍼런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제로는 SO3 하나 랜덤하게 샘플링하고 얘를 내가 뉴럴넷에서 정의된 벨로시티 필드를 학습해서 결국 스몰 SO3 이 탄젠 스페이스에서 벨로시티가 나오는데 얘를 내가 인테그레이션 할 때 여기서 에러가 누적이 되더라고.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라지 SO3와 그거에 어소시에이트된 탄젠 스페이스 벨로시티인데 그 뉴럴넷이 뱉었어요. 벨로시티를 뱉으면 이걸 실제로 내가 라지 SO3에서 탄젠 스페이스 잡고 탄젠 스페이스 벨로시티 필드 보내고 얘를 다시 프로젝션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에러가 누적이 돼가지고 결과론적인 성능이 안 나와요. 이거를 좀 해결하면 너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제가 굉장히 관심 많은 토픽이어서 특히나 회전 행렬이 로보틱스의 근간이 되거든요. 모션과 네, 회전 행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 로컬한 그냥 어프록시메이션은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적분하려고 하는 순간 그게 좀 맞아요. 맞아요. 애매하다.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이 펠로우 매칭에서의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적분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왜냐면 모든 게 다 아날리틱하게 나오니까 그냥 뉴럴넷 백 프로파게이션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학습된 벨로시티 필드를 내가 실제로 ODE를 풀 때는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부터는 막 적분 테크닉도 복잡해져야 될 것 같고 특히나 플로우 매칭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하는 게 이 적분하는 타임 스텝이 크거든요. 디퓨전에서는 얘를 내가 1000개로 되게 쪼개가지고 갔는데 얘를 10번 만에 가도 된다라는 게 플로우 매칭의 메인 메시지니까 이 적분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쓰는 적분은 그냥 제일 기본적인 적분만 쓰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이 트레이닝 할 때와 이 인퍼런스 페이지에서의 이 차이, 적분에서 오는 이 오차 이런 걸 어떻게든 좀 컴pen세이트 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아주 나이브하게는 한 네 가지 정도 토픽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일단은 적분을 그 어떤 근사하게 따른 거 토픽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MCMC니까요. 그 자체로서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그 여기서 이제 나머지 세 가지는 제가 좀 덧대는 것인데 하나는 굉장히 그냥 나이브한 센스에서 실제로 이제 플로우 매칭 자체가 최선이 아닐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플로우 매칭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냥 이제 그 위너 프로세스 텀만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를 약간 그 벡터 필드 대신에 벡터, 그러니까 탄젠트 벡터 대신에 뭔가 지오데식을 업데이트하는 약간 글로벌한 걸 업데이트하는 것 자체로 아이디어 자체 레벨에서 뭔가 검토해 볼 만한 거는 있을 거는 메이크 센스 할 것 같고요. 플로우 매칭 자체가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있겠고, 그리고 그거 외에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면이 있어요. 아까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들 연결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이제 그라스마니안 위해서 해석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런 맥락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저희가 기하라는 단어에서, 사실 기하라는 단어 앞에 붙여야 되는 게 꼭 미분기하만 있는 거는 아니다 보니, 그리고 또 미분기하 안에서도 그 미분기하가 리만기하만 있는 거는 아니다 보니,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구분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하면 그 플로우 매칭이 지금 현재에서 이제 플로우 매칭 자체에 대한 포인트가 있고, 플로우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를 리만기하라는 전제에서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미분기하를 벗어나는 방식과 미분기하 아니지만 리만기하를 벗어나는 방식, 그렇게 좀 두 가지를 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요. 라이브한 그냥 그 관점에서. 그래서 일단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네 가지는, 그래서 하나가 이제 MCMC 자체의 어떤 중요성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플로우 매칭 자체의 알고리즘 자체가 과연 그냥 유클리드 세팅이라고 해도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슈가 그 자체로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기하적인 세팅을 적용한다고 하면 리만 기하를 벗어난다고 할 때 미분 기하 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고, 미분 기하 자체를 탈피하는 거가 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그냥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적어도 말씀하신 리그룹에서는 이게 다 되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디스코드에 남겨놓은 것처럼 이걸 서브리만 기하라고 부르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게 양자 컴퓨팅에서 다 보통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실제로 그원 큐빗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 자체는 실제 수학적인 실체는 SU2거든요. SU2인데 보통 원 큐비트를 표현하는 이제 그림들을 보면 블록 스피어라고 불러서 S2를 줘요. 그래서 이거 어떤 차이를 보실 수가 있냐면, 실제로 원 큐비트들의 기하적인 그 공간을 만들면 매니폴드로서 SU2니까 분명히 리마니안 매니폴드는 S3인데, SU2가 3디멘전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블록스피어를 원 큐빗의 기하라고 해서 그려놓는 걸 보면 분명히 2차원 구를 그리고 2차원 구가 맞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다르잖아요. 이게 어떤 센스에서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큐비트들을 얘기할 때 이게 E2D IT만큼을 곱하는 것들은 다 똑같은 걸로 보거든요. E2D IT만큼 곱하는 이 글로벌 페이지 이펙트를 그냥 이게 레벨셋을 도는 거라고 간주하고 이퀴벌런스 클래스로서 같은 걸로 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희가 S3 자체를 혹은 SU2 자체를 이제 3차원 구니까 형상화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그거의 각각의 점들마다 S1을 따라서 그레이 서클을 따라서 도는 것들 자체를 하나의 포인트로 보고, 그걸 이퀴버런스 클래스들의 모임으로 보면 그게 S2가 돼서 이거를 호프 바이브레이션이라고 보통은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원큐비의 진짜 스트럭처는, 만약 이거를 리만 기하로 보면 당연히 이제 랭크 3여야 되니까 베리어블 세 개에 대한 걸 다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베리어블 한 개를 줄여서 보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페이지 S1만큼 도는 것들은 그거는 우리가 무시할 거야. 이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 이걸 오히려 로보틱스 에밍라에서 지금 SE3, SO3, SU3 이런 SU2 이런 것들에다 접목을 한다고 하면, 지금 리만 기하의 관점은 이래요. 리만 기하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지금 물론 이게 리그룹에서 리알제브라로 갈 때 어떤 자연스러운 기하적으로 정보를 줄이는 자체의 장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리마니안 매니폴드로 보면 결국엔 탄젠트 스페이스 자체, 적어도 탄젠트 스페이스 자체에 대해서는 컨트롤을 가져야 되니까 리 알제브라로서 랭크가 3여야 된다는 로직이 되는 것인데, 근데 지금 네. S3를 S2로 바꾸는 로직에서 보면 그중에 서브 스페이스만 봐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그럼 이게 로보틱스의 맥락에서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 어떤 쿼터니언으로 기술이 됐던 회전들 자체가 사실은 풀 회전을 3D를 가지고 리알제브라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정말로 움직이는 건 일부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프로덕트로 기술이 될 때, 과연 우리가 이것들을 모든 이제 쿼터니언으로 기술되어지는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서 글로벌 페이지와 같이 실제로는 그거 자체를 하나로 보고 일종의 디멘전 리덕션의 이펙트로서 버리면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맥락이 있어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리마니안 매니폴드는 정의가, 아까 이제 커널의 파지티브 데피니스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에서 이너 프로덕트가 파지티브 데피니신 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세관이에요. 그 얘기는 각각의 엑스들에 대해서 아이겐 밸류들이 다 파지티브여야만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서브 리마니안으로 부를 때 언제냐면, 아이겐 밸류가 0인 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 방향은 안 보겠다 이 뜻이에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쪽 방향은 안 볼 것이다. 왜냐하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랭크가 3인 것 중에서 만약에 이제 랭크 2인 매트릭스 이제 포지티브 세마이 매트릭스를 주면 그래서 2D만 아이겐밸류가 포지티브고 하나는 0으로 주면 그 아까 이제 서클 S1 그 이펙트처럼 그런 거를 버리겠다고 할 때 그래서 그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를 일반화요. 그래서 그 방식이 서브리마니안 기하라고 부르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이제 리그룹들은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수학적으로는 구조들을 기하적 구조를 보존한 방식으로 그 랭크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리 알제브라 레벨에서.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미분기하지만 리만기하를 실제로 벗어나는 한 가지 이제 구체적인 방식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결국에는 어떤 지오메트릭 알제브라나 그리고 뭐 클리폴드 대수들을 토대로 레프레젠테이션 구체적으로 찾고자 하는 그 실질적인 거에서도 기본적으로 호환이 되어지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 자체는. 그래서 그 어떤 그 현실성은 있다라고 보는 면이 제 개인적으로 있고요. 이게 이제 이게 미분기 안쪽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미분기하를 벗어날 때 보통 이제 붙이는 형용사가 하나가 이제 그 노경민 박사님 공부하셨던 심플렉틱 지오메트리가 있고요. 심플렉틱 지오메트리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알제브릭 지오메트리가 있어요. 아주 크게만 얘기를 한다면 그랬을 때 이게 어떤 것들을 구분하는 거냐면 리만 기하의 관점은 쉐입을 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리마니안 매트릭이 실질적으로는 탄젠트 스페이스에 대한 쉐입을 다 컨트롤하고 그게 글로벌하게 그게 될 것이다라는 철학을 따르는 것인데 심플렉틱 지오메트리를 따른다고 하는 거는 에너지 보존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고요. 페이지 스페이스로서 에너지 보존을 얘기하고자 하는 맥락이고 그때 이제 샘플링을 하고자 할 때 그 동일한 부피에서 샘플링을 하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욕망이거든요. 그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심플렉틱 폼이 주어지면 심플렉틱 스트럭처를 프리저빙 한다는 게 볼륨 프리저빙은 개런티에서 반대는 안 되고 일반적으로 볼륨 프리저빙이 되는 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밀토니안의 어떤 이제 맥락에서 샘플링을 하면 예를 들어 뭐 HMC나 이런 걸 가지고 하면 만약에 어떤 렉이 발생하는 데에서 막 샘플링이 막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단위 볼륨을 기준으로 샘플링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점을 취해지는 맥락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심플렉틱 지오메트리가 어떤 샘플링에 쓰이는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와 다른 맥락이 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그 EM 알고리즘 같은 걸 이제 구체적으로 돌리는 맥락에서도 그 이게 오히려 저는 여기서 수학적인 중요성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 허준이 교수님께서 사실 이제 그 필지 메달을 받은 분야가 조합론을 대수기하로 해석한 거에서 필지 메달을 받았고 그 어떤 그 레퍼런스 중에서 라이클리우드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그 허준이 교수님이랑 조합론의 가장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스턴벨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쓴 건데 그 보통 이제 EM 알고리즘은 아시다시피 이제 KL 다이버전스 가지고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제 차포 다 떼고 얘기하면. 근데 그거 자체는 물론 이제 어떤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해석도 있고 한데 이게 굉장히 대수적으로 관할할 수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매트릭스 자체를 물론 그 내추럴 넘버들을 엔트리로 갖는 걸로 결국 돌리는 얘기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익스포넨셜 패밀리 레벨에서 그게 맞긴 한데 실제로는 뭐냐면 매니폴드를 그라스마니안으로 볼 수 있으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알고리즘에 서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게 4층 연산밖에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매니폴드 이런 건 다 저희가 해석하는 거지 정말로 그 공간을 보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많은 경우 실질적인 어떤 직관의 정보량에서 사실 SD가 전부고 좀 애매할 때가 실질적으로 많은데 사칭 연산으로 돌리는 건 수학 사이드에서는 대수이고 이걸 이제 수학 사이드에서는 결국에는 그 이제 그 폴리노미얼 링이 주어졌을 때 다항식들에 대해서 이거 연립 방정식을 그 다루는 걸 저희가 그 투성대 수학에서 아이디얼이라고 부르는데 그 그라스마니안을 토대로 해가지고 뭐를 뽑아내기 가능하냐면 이 알고리즘 자체를 아이디얼로 환원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가 결국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미분계수나 적분을 가지고 한마디로 우리가 미분과 적분을 가지고 다루는 대상들을 예를 들어 뭐 S2나 뭐 토러스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그 이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임베딩을 하게 되면 그 기본적으로 이 대상들을 윙의 아이디얼로 정보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보통 알제브레 스태티스틱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실제로 어떤 대수적인 알고리즘으로 아이디얼의 제네레이터를 찾는 것으로 환원할 수가 있다. 이런 세계관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이제 그 어떤 이제 지오메트릭 알제브라랑은 많이 호환이 되어지는 라인들이어서 영 현실성이 없는 얘기들은 아니다.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로보틱스랑 어떤 기아가 연결된다고 하는 것도 비단 리만 기아일 필요는 저는 솔직히 없다고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뭐 근데 이제 그걸 그 제한을 국한을 해놓고 알고리즘 레벨에서 뭔가 그 아이디어를 내는 쪽으로 가는 것 자체도 요긴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 세계관을 벗어나는 방식으로서도 분명히 유의미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레코드로 남겨놓는 것은 좀 그 일본이나 중국 쪽은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서브리마니안 지오메트리나 심플릭 지오메트리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대가들도 좀 많고요. 어떤 이제 좋은 데서 포닥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영향을 받는데 그 아시다시피 이제 그 심플렉트 지오메트리 이런 쪽은 한국에서 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면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이제 이제 그 좋은 학교들에 계신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신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어떤 보편적인 어떤 커뮤니티 레벨에서 접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한국의 어떤 맞아요. 특수성들이 좀 있다. 제일 되게 신기했던 게 저는 그때 만났던
그 대학원생이 수학과 대학원생이 둘 다 기하를 해가지고 서울대는 기하를 많이 안 했는데 그 둘밖에 없더라고요. 네, 기하 전공자가 1년에 한 명 나온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네. 맞죠. 사실 그래서 제가 그 누구미 박사님 따라서 알제브릭 지오메트릭 대학원 수업을 듣다가 한 달 듣다가 드롭했거든요. 아, 이거 내가 들을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너무 어렵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줄 필요가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매트릭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만 이용한 박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리마니안 플로우 매칭 혹은 어떤 지오메트리 위에서 플로우 매칭을 할 때 우리가 결국은 이게 플로우 매칭을 안다는 생각 위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하나의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가는 이 벨로시티만 정의를 하면 되는데 혹은 어떤 라인을 정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라인이 지오대식일 필요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리마니안 플로우 매칭이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이 커브만, 그러니까 이제 T로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는 이 라인만 정의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지오대식일 필요가 없다는 말은 전혀 리마니안 매트릭도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어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를 벗어나는 거 너무 좋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각도들의 공간을 말할 때 당연히 0과 2파이를 커션 시켜가지고 링으로 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같은 거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가 SO3를 생각했을 때 저는 SO3가 3차원보다 작아질 수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SO3 스페이스에 주어지는 이 리알지브라 스트럭처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3x3 매트릭스, 디터미넌트가 1이고 올사고나란 집합인 요 SO3의 탄젠 스페이스가 이 3차원인 게 더 줄일 수 없을 것 같아서 뭔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딘가를 쿼션 시킨다는 게 물리적으로 말이 되나? 회전 행렬들의 공간 위에서 그런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더 줄일 수 있으면 당연히 좋고 그리고 조금 더 익스플로어 해보고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리알지브라니 스큐어 티어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박정호 교수님, 서울대학교 박정호 교수님께서 다 만드신 건데 그래서 이걸 만드시고 이제 대가가 되셨거든요. 이 기획과에 계신데 그분이 박사 학위를 MIT인가 하버드에서 응용 수학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로보틱스에 이제 이쪽 리알지브라 라는 거를 다 대입을 하시면서 쫙 다 푸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명의 대가가 이 필드에 이제 리알지브라를 탁 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저는 뭔가 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어떤 있어 보이는 수학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거 그리고 그게 결국은 저는 다 모든 게 리프레젠테이션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개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게 코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 파이썬에서 코딩이 돼야 쓸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행렬곱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추상적인 회전이라는 혹은 모션이라는 혹은 어떤 로봇이라는 거를 행렬의 곱으로 다 바꿀 수 있을까? 행렬의 곱과 더하기밖에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뭐 SO3니 스몰 SO3니 얘기하시면 결국 다 말씀하신 첩보 다 떼고 얘기를 하면은 행렬의 곱과 더하기로 다 연산되는 거잖아요. 그런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저희가 이 아까 네, 그렇죠. Under Continuity Rotation Representation 여기서 말해주는 게 우리가 어떤 연산은 진짜 제일 컴팩트한 거를 쓰는 게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목적에서는 예를 들면 뭐 적분이라는 목적에서는 조금 더 루즈하지만 어떤 뭐 컨티니티가 보장이 되는 걸 쓰면 더 도움이 되고 그럼 이게 제일 최선일까? 뭐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문제인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거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 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플로우 매칭에 대한 건데요. 근데 그걸 여쭤보기 전에 그냥 빨리 자기 소개를 하면 저는
시스템 생물학과에서 막 졸업한 이제 포닥을 알아보는 사람인데 그 생물에서도 머신러닝이 많이 쓰이니까 뭐 이런저런 걸 가져와서 했었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주제로는 발생 생물학에서 태아의 모양이 한 달? 첫 2에서 한 달 사이에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사하는 게 분야의 관심사인데, 물론 이걸 실험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같이 그냥 컴퓨터 앞에서 일하면 그냥 포인트 클라우드 한 300개 정도 갖다 놓고, 타겟 쉐입이 이제 태아같이 구부러지고, 뭐 팔이 조금 나오고, 그런 거를 맞추고 싶었는데, 그 SE3, SO3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태아가 왼쪽으로 반달 모양이던 그 딱, 어, 오른쪽으로 반달 모양이던 똑같이 태아의 모습을 한 거니까 로테이션 인베리언트 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뭐 그런 로스 펑션을 만들고 로스 펑션이 로테이션 인베리언트 하니까 거기까지 가는 포스 모델은 이제 이퀴베리언트하게 그래서 SE3 그런 거 찾아보고 하면서 관심이 생겼다가 이 로봇 스터디에 조인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 제가 막 어, 헤매고 있던 그런 단어들이 막 많이 나와서 되게 앞으로 어떤 얘기가 진행될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아, 그리고 이상으로 제 소개였고요. 플로우 매칭에 대해선 그냥 제 의견인데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더 옛날에 나왔던 뉴럴 ODE 거기서 이제 애드 조인트로 백워드 이퀘이션을 풀어서 그레디언트를 앞으로 돌리는 그런 게 되게 핫했는데 그 플로우 매칭이 나오고 이제 각각 원래 나왔던 스코어 매칭에서는 이제 노이징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 각 포인트에서 리그레션을 하고 더 최근 나온 플로우 매칭은 그냥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그 사이 과정에다가 거길 맞추는 걸 이제 리그레션 하고 하는데 근데 타겟과 시작점이 어떤 형태로든 인터폴레이트 된 중간 데이터들이 있어야 플로우 매칭을 한다고 저는 그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로보틱스에서도 뭔가 그럴 것 같고 이제 저희 쪽 발생 생물학에선 이제 태아가 팔이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 우선 그 전 단계가 우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버딩 아웃하고 이러지 처음부터 인터폴레이트 하면서 동그라미가 길어지면서 팔이 점점 나오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함부로 막 리니어 인터폴레이트 1 마이너스 t 플러스 이니셜 곱하기 이니셜 플러스 t 마이너스 타겟 하면서 그냥 t를 0부터 1까지 쭉 긁어서 그거를 못 해서 결국 그냥 에드 조인트로 뭐 뉴럴 OD 그쪽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제 감상이었고 그 에드 조인트 그 메소드와 플로우 매칭 이 둘이 있을 때 어, 에드 조인트는 생각을 안 해도 될까요? 그 인터폴레이션 패드가 그냥 주어졌다고 하고 바로 플로우 매칭으로 점프하는 게 괜찮은지 그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말씀하신 태아의 발생에서의 그 우리가 어떤 배아에서부터 이제 아기로 가는 거기서의 이제 T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씩 바뀌면서 사람 형체가 되어가는 그 T가 하나 있고, 플로우 매칭이나 디퓨전에서 나오는 소위 디퓨전 타임 스텝에서의 T가 저는 다른 T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두 개가 이제 섞이면은 대화가 헛갈려질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플로우 매칭에서의 T, 우리가 뭐 NFE, Neural Function Evaluation, T와 뭐 디퓨전에서의 디퓨전 타임 스텝 T는 어떤 그러니까 그 어떤 진짜 물리적으로 시간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타겟 디스트리뷰션으로 가는 그 확률 분포의 어떤 파스에서의 타임 스텝이기 때문에 그것과 말씀하시는 그 T는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두 개는 일단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뭔가 타임 이볼빙한 프로세스를 모델링하는 데 있어서의 그 타임이 T와
diffusion time step이나 flow matching의 t는 다른 t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static한 distribution 하나만 일단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저는 편한 것 같고, 예를 들면 태하면은 그냥 태어났을 때 태아만 신경 쓰고 있고. 두 번째로 뭐 어조인트 말씀하셨지만 아마 디퓨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뉴로 어디에서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어, 현재로선 그냥 벡터 필드를 뉴럴넷으로 패러미터라이즈 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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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저도 이제 디퓨전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뭐 열심히 수학적으로 말이 되는지 정확히 말하면 이 조나탄 호라는 이 친구가 과연 논문을 잘 썼을까 그러니까 의문스럽기도 해가지고 제가 한 부끄럽지만 한 달 넘는 시간 정도를 들여서 거기에 난 모든 이퀘이션을 프롬 스크래치 다 유도해 봤는데 다 잘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런 짓을 옛날에 몇 번 했을 때 부호라도 몇 개 틀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대가를 하더라도 하나도 안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똑똑하다 조나탄 호라는 친구는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디퓨전 어 프로세스 그 디퓨전 정확히 말하면 이제 DDPM과 같은 디퓨전 계열 혹은 스코어 매칭에서의 우리가 제너रे티브 모델링을 하는 방법과 어 플로우 매칭에서 제너रे티브 모델링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토캐티즘과 디터미니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제가 그 오토인코더 죄송한데 시절에 제가 그 어, 수업을 가야 돼서 혹시 괜찮으시면 1, 네네 2분 안에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아, 대화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 디퓨전 스텝은 결국은 각각의 타임 스텝에 대해서 어떤 확률 분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그거의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매번 타임 스텝마다 만드는 거죠. 일종의 어떤 벡터 필드를 만드는 거지만 로컬하게 어떤 확률 분포의 노이즈를 찾아주는 걸 찾는 거고 플로우 매칭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얘 하나, 그러니까 P0 하나, 프라 디스트리뷰션 하나, 타겟 디스트리뷰션 하나 잡고 얘를 그냥 연결만 시켜주거든요. 여기에는 디터미니즘이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 간단함이 저 같은 수학 잘 모르는 엔지니어들에게 어,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어나로지를 말하자면 나중에 좀 더 얘기해 주겠지만 베레이션 오로엔코더에서 어드버셜 오로엔코더 넘어갈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오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 그렇습니다. 짧게 얘기할 수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주로 디스커션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대화 풍성했던 것 같고요. 좀 이제 포문을 열기 시작한 것 같아서 어떻게 좀 이어질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정리합니다.